자, 안녕하세요. 과학탐구 실험 1학년 5, 6, 7, 8반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5, 6, 7, 8반은 5, 6, 7, 5, 6, 7반은 수업을 했는데 8반은 모의고사 때문에 못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진도를 나가야 돼가지고 8반은 저번 주에 5, 6, 7반, 5, 6, 7반이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 들으시고 5, 6, 7반, 5, 6, 7반은 복습을 하면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 6, 7반, 5, 6, 7반이 했던 것은 저번에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피드백을 하면서 가설 연역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반 학생들은 오늘 배우는 내용 꼭 인지하시고 다음 주에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설 연역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변인 통제였습니다. 변인 통제가 거의 이 가설 연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죠. 그러면 이것은 이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요거 원인과 이거 결과가 되는 그 요인을 확실하게 구체화하는 게, 실험을 설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구체화하는 게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뭐 라면의 이 원인이 되는 것을 독립변인, 그 다음 결과가 되는 것을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결과를 주려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제가 뭐였냐면은 점심시간 이후에 5교시에 수업의 집중력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학생은 점심을 먹지 않으면 집중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지 않으면이라는 것이 이제 독립변인이 될 거고 집중력이 높아질 것이다 해서 집중력이 종속변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성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학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하고 같은 실험을 한다면은 밥을 안 먹었다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속변인, 우리가 알고 싶은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다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밥을 먹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을 먹지 않은 것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일하게 조건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변인하고 결과인 변인 중에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 가설에서 언급한 그 바꾸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공통으로 묶어둬야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실험이라면 이 통제 변인이 많아야겠죠. 만약에 내가 5번 요인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잘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5번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하면은 그 실험의 신뢰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실험자는 무조건 이 변인들을 많이 떠올리고 통제 변인을 많이 한 다음에 조작 변인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미를 먹으면 닭이 각기병이 치료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각기병이 치료된다라는 가설에서 각기병이라는 것이 이제 종속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미를 먹이는 것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독립병이 될 텐데 각기병의 치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니까 현미도 있을 수 있지만 닭의 종류, 성별, 나이, 먹이량, 우리 크기 등 아주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미라는 원인이 실제로 각기병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현미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통제 변인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 있으면은 똑같은 닭의 종류, 똑같은 성별, 똑같은 나이, 똑같은 먹이량, 똑같은 우리 크기를 만든 다음에 두 우리에다가 딱 현미만 바꿔서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미를 먹인 닭이 각기병이 치유가 됐다면은 내 가설이 옳은 것으로 검증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가설 연역적 방법이고 이렇게 변인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은 변인이라는 것은 요인을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단어입니다. 문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변인입니다. 근데 변인 통제에다가 성별을 똑같이 한다,
나이를 똑같이 한다, 먹이령을 같게 한다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풀어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단어 형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피드백하면서 주의사항 몇 개를 좀 더 알려주겠습니다. 자, 가설 설정이라는 건 꼭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뭐뭐라면이 당연히 조작 변인이 되어야 될 거고, 얘가 바로 종속 변인이 돼야겠죠. 종속 변인이. 자, 그리고 가설 설정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아래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변인 통제는 당연히 가설 설정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변인 통제는 무조건 단어로 서술해야 된다 선생님이 가르쳐 줬죠. 자, 예를 들어서 조작 변인에다가 급식의 양, 급식의 횟수 이렇게 적어야지 급식의 양을 늘린다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급식의 양을 늘린다와 같은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되는 거는 어디다 적냐? 바로 변인 통제 아래에 있는 실험 설계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변인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할 걸지를 서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통제 변인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뭐 등이라고 쓴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 실험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치화해야 됩니다. 자, 과학은 수치입니다. 그냥 아름답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객관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종속변인을 집중력이라고 한 것은 선생님 잘못 썼네. 조작변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연습한 거는 종속변인이었죠. 자, 종속변인에다가 집중력이라고 쓴 거는 단어로 서술하는 건 맞게 서술한 거지만 집중력을 어떻게 커졌다고 할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수치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집중력이 커졌다면은 발표 횟수가 증가했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발표 횟수를 세는 겁니다. 그럼 발표 횟수는 숫자가 되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높은 학생이 집중력이 커졌다라고 내 나름대로 서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변인 통제를 했으면 이제 실험 설계를 해야겠죠. 밑에 실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험 설계할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변인들이 모두 서술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별은 어떻게 몇 살로, 나이는 뭐 어떻게, 성별은 뭐 남자만 또는 여자만, 나이는 몇 살로, 뭐 이동거리는 몇 미터로 이렇게 뭐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고, 급식의 양을 어떻게 바꾼다라고 서술을 해주시고, 그래서 집중력을 어떻게 측정한다 이렇게 모든 변인 통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명확하게. 자, 내가 만든 실험이지만 남이 봐도 내가 의도한 대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실험 설계입니다. 나만 안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남들보다 가설 영역적 탐구가 좀 더 멋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설 설정은 창의적이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이 똑같은 숙제를 내면은 거의 절반이 같은 가설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이겠죠. 자, 그러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설 중에서도 이걸 좀 특별하게 하려면은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돌담이 바람을 많이 버틴다라는 내용에서 어떤 친구는 그냥 구멍이 클수록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친구는 구멍이 불규칙할수록 바람이 잘 버틸 것이다 라고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작성하면은 이게 좀 더 창의적인 가설 설정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수업했을 때 선생님이 안 했는데 가설 설정에도 뭐가 있으면 좋냐? 원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과학적 근거가 되면 더 좋습니다. 구멍이 불규칙할수록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구멍이 불규칙하면은 바람이 마구잡이로 부딪혀서 뭐 난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힘이 분산돼서 잘 버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말했던 거, 변인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의 생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걸 나뭇가지의 줄기의 수, 뿌리의 수, 뿌리의 깊이 등 이런 식으로 식물의 생장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화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실험 설계의 창의성. 자, 여기서 실험의 실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실험을 할 때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에서도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그러니까 우주는 거의 진공이니까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진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진공에서 실험한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진공을 내 나름대로 어떻게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실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될 겁니다. 이거는 저번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건데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친구가 통제 변인의 습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습도를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냐? 똑같은 박스에다가 똑같은 물의 양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같은 시간 동안 돌린 겁니다. 그러면 같은 양이 증발되고 같은 수증기가 생성돼서 같은 습도가 될 것이라고 이 친구는 생각을 한 거죠. 자, 똑같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데 이 친구는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실험을 실현 가능성 있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더 훌륭한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전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걸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머리와 눈에 좋은 메뉴 점심 먹었을 때 집중도가 형성될 것이다. 자,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서술해야 되고, 보면은 머리와 눈에 좋은 점심 메뉴 위주로 먹었을 때 집중력이 높아졌다. 자, 이거는 벌써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론을 도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실험 설계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종속 변이는 뭐냐면 그냥 집중력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좀 더 멋있게 하려면 집중력을 수치화해서 그 변인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 위의 내용은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반의 온도라고 통제 변인을 해놨는데, 자, 밑에 없군요. 밑에 그냥 반의 온도를 통제한다라고 서술해놨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의 온도는 뭐 15도로 한다, 아니면 뭐 25도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구체화해서 적어주는 게 밑에 있는 실험 설계입니다. 자, 쉬는 시간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쉬는 시간의 시간 이렇게 수치화해서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통제 변인이 너무 적죠. 구체적이지 않죠. 자, 그리고 집중도가 20%더 낮게 나왔다. 벌써 결론을 말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지만 20%가 더 낮게 나왔다는 건 뭔가 수치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를 어떻게 수치화할지가 이 학생이 밑에서 한 게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는 판가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점심을 먹고선 집중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장이 아니죠. 한쪽에 점심을 먹고 잠을 자면서 수업을 듣다, 뭐 이런 것들을 문장이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되냐? 점심을 먹고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낮잠 시간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면은 조작 변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도 문장이니까 안 됩니다. 식사 시간, 밥의 양 이런 식으로 단어로 서술해야 되고, 이것도 안 되죠. 집중력 이렇게 적던가 아니면 수치화해서 적어야 됩니다. 자, 이 친구가 되게 좋게 성실하게 작성을 해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내용은 다 실험 설계죠. 자, 여기 보면은 점심을 먹고 나서 한 그룹은 15분간 잠을 재우고 다른 그룹은 수학 문제를 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작 변이다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뭐 쪽잠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요 내용을 어디다 적냐? 실험 설계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겠죠. 자, 이 밑에도 보면 자기가 맡은 일 외에 물을 마시거나 떠들거나 조는 등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수업 중에 물을 마시거나 떠들지 않도록 한다. 자, 그럼 물을 마시거나 떠들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치수량이 될 수도 있고, 떠들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뭐 소음, 데시벨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실험 설계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변인 통제하고 실험 설계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변인 통제는 요인만 적어주는 거고 실험 설계를 이 변인 통제에 있는 요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했던 숙제고, 저번 주에 5, 6, 7반한테 했던 숙제를 돌아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8반 학생도 숙제를 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보면은 대충 어떤 건지 알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냈냐면은, 자, 지금 저번 주에 선생님이 낸 과제는 5교시의 집중력이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자, 근데 이거는 문제 상황이 과학은 아니죠. 약간 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 탐구 실험이니까 이제 과학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선생님이 과학적 문제 상황을 주고서는 이걸 어떻게 다룰지 숙제를 냈습니다. 문제 상황이 뭐였냐면은, 우리 학교에 날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날벌레, 해충. 그래서 날벌레가 너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날벌레가 왜 들어올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 학생들이 했던 내용을 피드백하면서 가설 영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실히 배우고서는 그 다음 숙제를 하니까 좀 더 명확해지고 잘했습니다. 자, 봅시다. 양천구에 나오는 불빛 때문에 해충들이 교실로 들어올 것이다. 잘 서술했죠? 자, 불빛이기 때문에 커진 전등의 개수라고 수치화해서 잘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변인 통제도 명확하게 적어놨죠. 그리고 해충의 수 이렇게 단어로 잘 서술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선생님이 이 내용을 구체화해서 적으라고 했는데 그냥 쭉 쓴 다음에 이거를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고, 뭐 전등이 켜진 시간은 뭐뭐시에서 뭐뭐시간 몇 시간으로 한다. 방충망의 구멍은 기본 몇으로 한다. 창문의 개수는 몇 개를 한다. 전등을 켜는 시간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창문의 크기는 뭐 1m 제곱 크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진 않겠지만 실험 설계는 실제로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주어야 정확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인 통제를 그냥 서술하면 안 되고 첨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인 통제가 온도라면 밑에 실험 설계에 온도는 25도로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교실의 온도가 바깥의 온도보다 낮으면 해충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자, 분명히 온도보다 낮으면이라고 했는데 에어컨의 작동 여부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온도면 이게 수치화가 되어 있는 건데 왜 굳이 에어컨을 작동 여부로 해서 수치화를 없앴는가? 그냥 차라리 여기다가 온도라고 적은 다음에 밑에다가 실험 설계에다가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몇 도로 유지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은 실험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아까도 했던 말인데 통제변인 아주 많이 잘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자습 시간의 길이를 뭐 아무것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적어놨지만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실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평가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문 닫힘 여부. 이것보다는 창문이 몇 개 닫혔는가, 창문이 닫힌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해충의 수라고 해서 잘 해놨죠.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이거는 적어놨는데 적지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대략적으로라도 서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할 게 아니니까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상상해서 좀 정확하게 구체화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실에 켜져 있는 전등 개수가 적을수록 해충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개수 수치화 잘했죠. 너무 잘했습니다. 첫 번째 교시에는 전등 3줄, 아주 구체적이죠. 자, 그 다음 근데 여기도 변인 통제는 그냥 동일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동일한 조건인지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교실이 조용하면, 자,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건데 혹시 여유가 되면 교실이 조용하면 해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벌레가 뭐 몇 데시벨이 이제 소음 단위죠. 몇 데시벨 그 이상이 되면은 뭐 없어진다 또는 더 많이 좋아한다,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은 이 가설이 좀 더 멋있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노래
그래서 조용한 거를 이제 노래 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조용하다면 이거를 수치화하려면은 그냥 소음 측정기 같은 걸로 이제 데시벨을 측정하면, 데시벨의 단위가 이게 맞는지 선생님 기억이 안 나지만 데시벨의 단위를 이제 적어 주시면 소음 측정기의 뭐 측정량, 측정수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는 그 소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래를 틀거나 막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음 측정기를 놓고서는 이제 소음을 측정해 보시고, 초음파, 여기 초음파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근데 구체적이지 않죠. 변이 통제에 많아야 됩니다. 여기도 LED 파장이 짧을수록이라 했는데 이것도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제 벌레가 더 좋아하는 게 있는가, 그게 더 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350 나노미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하지만 통제 변이에 대한 구체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많이 적어주셨는데 이것까지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자,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데, 자 지금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학생들이 한 반에 모였기 때문에 온도 때문에 날벌레가 많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해충의 성별, 해충의 사용 여부 뭐 이런 것들은 통제 변이에 들어가고 온도만 여기 있어야겠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 해충이 들어온 시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거 선생님 수업을 거의 안 들었나? 자, 이거 문장으로 서술하면 안 됩니다. 날벌레 사체 해수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 하지만 구체화하는 거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다 문제 상황하고 똑같은 교실에서 실험을 하려고 굳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설이 이런 것들에 벌레가 더 많이 꼬일 것이다 하면은 굳이 교실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향초 냄새를 맡고 벌레가 꼬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걸 교실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환경을 준 다음에 향초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서는 벌레가 이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본다 이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 변인에 의한 종속 변인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굳이 문제 상황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뭐 점심시간 이후에 5교시에 이제 집중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험을 굳이 교실에서 할 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지만 이 가설을 보면은 향초와 그냥 벌레 이 관계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향초와 벌레만 파악해도 되니까 굳이 교실에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기만의 실험을 창작해도 된다. 이거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그랬어요. 이 친구도 교실에서 하지 않고 이 친구는 벽 사이에 틈이 있으면 여기에 벌레가 서식하니까 벌레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벽 사이에 이제 재질을 많이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는 건데 꽤 창의적이죠. 근데 실제로 교실에는 이제 우리 벽 사이에 틈이 거의 없거든요. 없으니까 좀 문제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려는 흔적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실험 설계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이 친구도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벌레가 더 많이 꼬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람의 양에 따라서 벌레가 이제 많이 있고 없어지고 이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겁니다. 그럼 선생님 같으면 이걸 굳이 교실에서 안 하고 뭐 이렇게 통을 만든 다음에 뭐 선풍기 같은 걸로 바람을 이렇게 좀 강약을 조절해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벌레를 놓은 다음에 이 벌레가 어디 분포해 있나, 여기에 음식이 다 있고 뭐 똑같은 환경에서 바람만 이렇게 분다면은 벌레가 어디 더 많이 꼬이게 되는가 해서 바람의 영향을 친구들이 많이 받는가. 근데 당연히 바람이 너무 강해지면 당연히 벌레가 날아가서 여기 있겠죠. 근데 벌레가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정도, 거슬러서 날아갈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바람의 양일 때 벌레들이 뭐 조금 더 이쪽으로 몰려 있는 일이 발생하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산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은 당연히 벌레들이 많이 날라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훌륭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학적 문제 상황에 대한 연습도 해봤는데 이제 우리 8반 친구들도 우리가 숙제를 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반 친구들이 한 걸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뭐 할 거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은 이제 6차시 동안 6주 6차시 동안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한 실험과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실험과 이론. 자, 이론과 실험 이렇게 이게 이론 먼저 할지 실험 먼저 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2차시에 걸쳐서 실험 하나 이론 하나 보여줄 겁니다. 실험을 몇 개? 3개 보여줄 겁니다. 실험을 3개. 그래서 지금 과학탐구 실험을 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2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분 저까지 3명이서 실험 3개 각자 한 명씩 실험 3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현상하고 이론을 2차시 동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론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문제를 다 알려주고 답까지 다 알려준 다음에 그걸 똑같이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변형도 없이 숫자는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서술형 답안이라면은 그거 하나 변경 없이 순서도 똑같이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공부하면 한 하루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실험 3개에 대한 이론 평가를 한번 날 잡고 볼 거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실험 3개를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근거로 2번째 실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 이 실험 상황을 본 다음에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걸로 가설을 만들어서 실험을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 상황이 뭐가 되냐? 우리가 했던 문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설 연역하는 걸로 실험 수행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험을 구경하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집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한 다음에 학교에 와서 한번 날 잡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설 영역초 실험을 적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다 해야 되냐? 아닙니다. 3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 그래서 3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 실험 상황에다 궁금증을 해가지고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 수행평가는 이제 실험 상황, 문제 상황부터 이제 자유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궁금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학기 동안 배웠던 가설 영역적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본인이 한 게 마음에 든다면 실제로 2학년 때 가가지고 실제로 할 수도 있고 동아리 시간에,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실제로 해본 다음에 뭐 선생님한테 가져오면은 적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는 실제 실험을 하는 건 아니고 설계만 하는 걸로. 설계 2번, 문제풀이 1번 이렇게 3번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설 연역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는 이제 다 했습니다. 연습도 2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추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강조했던 이 포인트 그리고 이 조건들, 이런 형식에 맞춰서 수행평가를 채점을 할 거니까 이거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공부하시면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 실험은 실제로 과목의 이름과 같이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선생님이 해주는 주어지는 양식에 대해서 잘 수행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